인체정화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젊으신 분이 나오셨는데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성하영입니다. 네. 지금 올해 나이가 올해 73년생 50입니다. 예, 세상에 제 딸이 있으면 딸 소개시켜 주려고 했더만 5학년이시네요. 야, 그 어떤 사연으로 오셨는지 간단히 말씀 좀 부탁합니다. 사실 이렇게 웃게 된 게 사실 1년 반 정도 됐고 평생 그 피부 질환으로 이 특히나 일하면서도 너무나 힘들었고 거의 뭐 삶의 바닥이었죠. 네, 그러다가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 삶을 이렇게 살고 있고 그것을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네. 야, 근데 지금 사진이 뜨는데 지금 미용업을 하신다고 했죠? 네. 직접 네, 직접 아내랑. 손님의 머리카락을 만지시는 분 손이 저랬다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네. 저 손으로 내 머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직원한테 얘기하는 걸 살짝 듣고는 사실 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네. 근데 또 배운 게 그거라 갑자기 바꿀 수는 없고 나이는 차가고. 야,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게 저 사람이 누구죠? 네, 저 늙어 보이는 사람은 2016년도 저 모습이고. 또 왼쪽에 또 뚱뚱한 사람은 이제 몇 년도 누굽니까? 저 사람 2012년 정도에 됐었던 저 때 몇 킬로? 85kg. 지금 현재는 몇 킬로? 지금 63kg. 저는 이 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지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쭉 지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8살부터 입안 허는 거를 늘 달고 살았거든요. 입안이 어느 정도냐면 한 번 하면 요 새끼 손톱 같은 게 서너 개씩은 늘 나오고 그게 한 달이면 20일 정도는 늘 지속이 됐었고 시골이라 그런지 아버님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병원에를 안 보냈어요. 그냥 일주일이면 낫는다고. 그렇게 하다가 군대를 가서 21살 때 허벅지부터 조금씩 습진 비슷한 게 이렇게 올라와서 그때는 의약분업 전이라 타미코트라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스테로이드 약국에서 이게 살 수가 있었거든요. 제약회사마다 타미코트, 아리코트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번씩 바르기는 했었어요. 근데 26살 때 어느 날 여기 벨트 부위에 빨갛게 똑같은 게 빨갛게 이렇게 올라와서 벨트를 찍찍이로 바꾸고 그랬더니 또 옆구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30살 넘어가면서 이제 술을 조금 더 먹게 되면서부터 35살 때부터는 이제 생활에 좀 지장이 생길 정도로 특히나 손에 이상한 게 이제 한포진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모르니까 이제 병원을 가게 됐죠. 근데 병원을 가서 약을 먹으면 처음 한 2주 정도는 효과가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약을 먹으면 이제 효과가 없고 다시 또 가려워지고 근데 그때 느낀 게 약 효과가 없어지면 부위가 더 넓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약이 제대로 나한테 작용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솔직히 조금 일찍 깨달아서 그때부터 이제 37살 정도부터는 약을 안 먹기 시작했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보통 얘기하는 그 자연치유라고 대체의학이다 이런 선생님들을 이제 전국에서 조금 뭐 섭외를 해서 아니면 제가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디에 좋다라는 영양제 이런 것도 좀 챙겨 먹고 하긴 했는데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걸로 낫는 건 아니구나 무언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먹어서 날 게 아니고 안 먹어서 나야 될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촉이 좋으시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 그 반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류의 책으로 이제 공부를 좀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셨구나. 네, 하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해봐야 책밖에 없어요. 네, 책밖에 없는데 나중에 요 회장님 책을 읽어보면서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이게 이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낫는 것보다 이거를 하는 동안 내가 좋아했었던 술도 좀 안 먹을 수 있고 이러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믿음이 좀 생겨서 제가 2019년 4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프로그램대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피부 소인이 있었는데 이제 화학 물질을 많이 만드는 미용업을 하면서 더 독소는 쌓였을 거고 거기다가 생활 습관도 술, 담배를 좋아하셨고. 네, 술, 담배도 술, 담배인데 이제 사실 장사가 잘 되는 그 행복한 비명이었지만 장사가 잘 되면 식사가 제때 안 되고. 불규칙하게. 네.
그 불규칙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때는 9시 정도에 맞췄거든요. 9시에 끝나고 많이 먹게 됐죠. 어차피 4, 5시까지 밥을 안 먹으면 에휴 퇴근하고 맘 편하게 먹자. 대변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대변은 사실 지금 생각하면 많이 먹으니까 잘 나왔었던 것 같아요. 냄새는 혹시 방귀나 변의 냄새? 안 좋았죠. 안 좋았죠. 네. 지금도 저는 제가 이제 그걸 수시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인체 정화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네요. 책을 누가 전해줬어요? 책을 손님이 오래된 손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하죠? 자기 신랑 얘기를 하면서 신랑이 120kg였었는데 인체 정화를 한 달을 하고서 이게 되게 날씬해졌다고 원장님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손님이 사실 27년 손님이라 뭐 손님도 아니고 그냥 가족이에요. 네, 지금도 이제 서로 뭐 전화 통화도 자주 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을 바로 이제 3월 1일부터 아내를 먼저 시키고 저는 4월 1일부터. 근데 이제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 정도면 인체 정화를 통해서 그 독소가 피부로 뿜어져 나오는 그 호전 반응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 얘기도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호전 반응은 제가 이제 알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오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근데 이틀 만에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부터. 네, 여기부터. 네,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긴 한데 이게 좋구나 이 생각을 했고 사실 저 뚱뚱했을 때 저 때는 이제 다른 지식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조금 이제 나중에 든 생각인데 저 때가 남들이 보기에는 95kg, 100kg라고 했었을 사진이었거든요. 제가 173이니까. 그런데 85였어요. 근데 그때는 나는 생각보다 많이 안 뚱뚱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경피 쪽에 독소가 가득 있어서 부어서 키로수만 안 나갔던 거지. 네, 이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고. 그래서 키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람의 그 혈색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느꼈고, 그 호전 반응이 나오고 나서 이틀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열흘쯤 지나니까 이제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게끔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입안도 다 헐고, 네, 수도꼭지에 틀기도 어렵고. 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이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처음에는 열흘 정도 단위로 끊어서 좀 해볼까 했는데 호전 반응이 나왔을 때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해야 2기회에 빠지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20일 더 하자, 30일 더 하자 하다 보니까 106일을 하게 됐어요. 네. 왜냐면 그게 가라앉아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106일 끝나고 제가 보건소를 가서 일부러 그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거 아직도 제가 재산 목록 1호로 갖고 있는데 그때 그 저한테 프린트를 해주시던 그 보건소 직원분이 이렇게 주다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요렇게 보더니 잠깐만요 하더니 자기가 요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여기서 근무하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전품목이 정중간에. 네, 이게 있었어. 그리고 전부 다 표준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제 핸드폰 사진으로 갖고 있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80일쯤 했을 때 회장님께서 너무 말라 보인다고, 그때 57kg였거든요. 너무 말라 보인다고 견과류를 좀 먹으라고, 조금씩 현미밥이라도 조금씩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날 내려가면서 견과류를 이렇게 샀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샀는데, 10,000원어치 샀는데, 먹다 보니 다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 있던. 그렇지. 식욕이 폭발했네. 폭발했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샀어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겠다. 입에 대니까 막 들어가. 근데 2019년 11월부터 이제 인체 정화가 끝나고 다시 생활을 병행식으로 하고 있는데 2019년 11월부터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조짐이 조금 이상했어요. 예상 못했었던 게 나왔는데 첫 번째 1차 인체 정화 할 때랑은 조금 느낌이라는 게 있죠. 본인이 느끼는. 그 느낌이 좀 달라서 이거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진이 저 지금 왼쪽에 나오는 저 사진이었는데 저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미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작은 입안 헐고 허벅지 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심한 거는 사실 손가락 끝이었어요. 요것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독소를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 몸 끝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워낙 화학물질을 많이 만지던 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 왼쪽 사진 보면 마디 앞에는 하얗고 뽀얗죠. 그러네. 네. 근데 저 뽀얀 부분이 최고 저한테는 독했었어요. 많았었는데 최고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체의 원리구나. 여기가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걸 내보내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증상이 셌구나. 이 사진도 사실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침대 밑에 아예 키친타올을 깔고 있었어요. 그래요. 두 번째가 더 심했네. 두 번째가 심했어요. 내가 강의할 때 올라왔더라고, 청주서. 네. 그래서 여기를 지금도 생각이 나. 이렇게 딱 손을 대는데 내가 왜 그 섬찟한 거 있지? 왜 그 녹슨 파이프. 막 그렇게 막 촉감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딱딱하고. 네. 근데 지난 일이지만 그때도 사실 저는 믿음이 확실했었는데 좀 속으로는 이게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안 했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당연한 그런 회의를 할 수밖에 이게 없어요. 두 번째 말이에요. 네. 네. 아, 그렇죠. 제 아내나 제 딸이 작년 1월 27일 날 이 날짜까지 기억하는 게 그날 정말 세 식구가 무지하게 울었어요. 최절정이었었기 때문에. 아, 그걸 보고. 네. 근데 몸 컨디션은 어땠나? 피부는 더 안 좋았는데 몸 그런데 컨디션이 컨디션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예. 가렵고 아프고 따갑고 온몸에 막 지금 피구름이 막 흐르는 상황이라 그런 거를 이렇게 따질 경황은 아니었었는데 그랬구나. 아이고. 그런데 그때 제가 느끼는 그 1월 27일 날 전과 후 어젯밤이랑 오늘이랑 약간 틀린 게 정점에서 내려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그날 들었거든요. 한바탕 울고 나니까. 그런데 정말 그날부터 기적적으로 요렇게 제가 매일 살펴보면 요 0.1mm씩 부위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게 이게 보여가지고 한 4월 말쯤에 이제 정상이 좀 됐는데 또 석 달 걸렸네, 거기서도. 그렇죠. 아, 이게 11월 달에 시작해서 야, 그래, 저 손끝 봐봐줘. 네, 야. 야, 저거랬구나. 저걸 설명을 들으니까, 야, 그렇게 서서히 끝에서부터 살아나오네. 그 지금 손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저 화면에 비치게 이렇게 지금은 완벽한데 제가 요새 추석 전이라 좀 바쁘거든요. 미용실에 조금 바쁘면 끝에 이 샴푸독이 조금씩은 있어요. 아직은 샴푸를 조금. 만지니까. 네네네. 물을 넣으면 장갑 안 껴요? 장갑을 낄 수 있는 일이 있고 자를 때는 또 안 급할 짜요. 때는? 네. 근데 요것도 이제 다시 주의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줘봐, 이렇게. 미용을 하면 이건 안 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마지막 2%까지 아니,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없애려고. 손등은. 네. 그래요. 네, 손등은 완벽하고 이런데 특히 여기가 되게 심했었는데 접히는 부분 뭐 네, 이런 이런 데가 되게 심했었고 네, 뭐 여기가 사실 되게 사진도 보지만 여기가 좁쌀 같은 게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화연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의원에도 이런 아토피나 이런 피부 질환으로 환자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은 이런 1차, 2차 고비의 명현 반응을 못 받겠어요.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하는 그렇지. 그럴 사람들이 수 꽤 있네.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성화연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이미 스스로 준비된 분입니다. 맞아. 이게 스스로 문제를 많이 만들기도 했지만은 스스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요법이나 책을 읽으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인체 정화도 20일 만에 끝낼까 했는데 그 호전 반응을 즐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106일 동안이나 지속했고 이런 강력한 믿음의 바탕에는 스스로 공부한 내공이 작동했지 이게 남의 설득에 의해서 억지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뒤집어져도 견디질 못하고 그렇죠. 포기를 합니다. 뭐 부작용이라고 항의하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106일 동안에 거의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2차 전이 또 한 번 남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쌓인 독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특히 피부 질환 환자들한테는 피부에 뿜어져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나머지 90%는 아직도 숨어 있다. 그 뿌리까지 다 뽑히려면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뿌리 90%가 빠질 때까지 스스로 믿음에 의해서 잠깐 흔들리거나 의심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 기간이 정말 찰나적으로 매우 짧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사실 저의 믿음이 깨지는 것보다 주위의 그 시선 제가 예를 한번 들면 제가 이제 57kg에 이제 피부가 다 뒤집어졌을 때 그때 어떤 손님이 저를 보고 집에 가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다. 그 원장님 어디 아픈가 봐. 사람이 이상해졌어. 57kg 가게 물을 들고 가는데 정말 가느댕댕 사람이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가나 이럴 정도로
하고 그분이 2년 뒤에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원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원장님 말이 맞았던 것 같다고 지금은 저를 보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친했던 친구일수록 또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친구조차도 2년 뒤에는 자기 와이프를 한번 너처럼 하고 싶다고. 프로그램을? 네.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변하면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매니아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인체정화로 안내했죠? 지금 그렇죠. 네. 뭐 산 증인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저를 보고 그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들이 자기도 한번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들도 하고 또 자기 뭐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진실하게 갈 수 있다는 이게 저의 제일 장점이지 않을까. 이게 내부의 적이 아주 무섭다고. 네. 자신의 신념도 치료하다 보면 흔들리기 쉬운데 주변의 가족, 지인, 친척들의 만류나 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도 네. 정말 이중으로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아요. 제가 이거 하는 동안도 저렇게 심하게 나올 때는 사실 저희 아내가 저를 부정한 게 아니고 저를 너무 걱정을 하니까 병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소리를 많이 했고 이제 딸은 아빠가 하니까 엄마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괜찮은 거냐고. 그런데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딱 한 명만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랑 뭐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제가 이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끝내니까 현미쌀을 이만한 거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이거 먹으라고. 그럴 정도로 주위에서 너무나 반대가 심했고 특히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 형수님들하고 부부싸움도 할 정도로. 네. 왜 저걸 방치를 하고 있는 동생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리석게 하고 있는데 형이 돼서 말리지 못한다고. 이 얘기도 제가 들을 정도로 제 이제 아내가 저보다 사실 좀 나이가 조금 더 있는데 보통 얘기하는 게 갱년기 지나면서 이명이 좀 심해서 맨날 여기 구슬이 또르륵 떨어진다고 하고 비행기를 타면 압이 차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고 이랬었는데 이래서 이제 저보다 한 달 먼저 인체정화를 시키었거든요. 그 살도 그냥 중년들이 제일 좋다는 뭐 57kg, 163에 57kg, 8kg. 이제 어른들이 보면 딱 좋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살도 좀 빠지고 하는데 이명에 대해서 지금은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따님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딸은 사실 이건 제가 우리 딸한테 허락 맡은 건 아닌데 이렇게 저게 따님이에요? 네. 중국 같아요? 네,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오니까 중국이죠? 네, 유학 생활을 하고 오니까 저렇게 이제 변해 있었는데 그랬구나. 인체정화의 가장 수혜자가 따님이시네. 혹시 몇 킬로 빠진 사진입니까? 32kg 인체정화. 저 몇 킬로 했어요? 저 86kg. 86kg? 160에 86kg. 우와. 이쪽은 54kg. 이야. 아니 저 오른쪽 정도면 남자들이 줄을 설 거. 바로 생기더라고요. 빼니까 바로 생기더라. 바로 생기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이 자꾸 날라오더라고요. 저럴 때는 안 날라오더니. 남자들은 인체정화를 하면 직업이 바뀌고 여자분들은 남편의 수준이 달라진다. 근데 저 한 다음에 1년 지나서 이제 한 건데 사실 저는 뭐 어떻게 말 못하죠. 살 빼라 뭐 이런 소리 자꾸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는 속상하잖아요. 그 딸이 제일 예쁜 20대인데. 그래서 엄마가 몇 개월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하는 동안에도 엄마랑 많이 싸웠고 나중에 옷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 안 입는 옷 속에다 이렇게 바로 배양물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안 먹고. 그래도 제가 버리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네, 그런데 나중에는 54kg가 되고 나서는 본인이 이제 저는 할 때 48로 한번 내려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요거는 자기가 운동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53kg. 아니 뭐 53kg만 해도 훌륭합니다. 네. 야. 네. 57kg가 나가서 제가 딸 하나만 키우는데 아유 이래서 우리가 딸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예, 오늘 그 청주에서 미용업 하시는 성화영님의 리얼한 얘기, 오늘 사진까지 첨부되니까 훨씬 공감이 되고 피부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이 이런 인체 정화를 통해서 건강을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집안에 인상 쓸 일이 없어요. 저도 사실 아프니까 맨날 이렇게 웃는다고 해도 인상을 한 번씩 이렇게 쓰게 되고, 간만에 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늙었어? 이런 소리 사실 듣는데, 지금은 이게 간만에 보는 사람들이 아니 왜 늙질 않아? 이런 소리 듣고, 또 비슷한 연배 친구들을 보면 제가 이제 비교가 좀 되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내 몸을 위해서 해로운 걸 좀 덜 먹는 이걸 배웠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형수님은 조금 크게 걱정했었고, 둘째 형수님은 형한테만 얘기하는 정도로 했는데, 작년 설날에 두 형수님이 자기도 시작해봐 이 얘기를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은 아직 안 했는데 네, 그거 보고는 제가 많이 내 몸으로 그냥 대화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인은 뭐 때문에 그랬나 그 얘기를 오늘 못 물어본 것 같아요. 원인은 사실 제가 이제 충북 괴산에서 산막이길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고향인데, 저희 엄마가 그 다슬기 있죠? 시골에서 다슬기. 다슬기를 잡으러 가지를 안 하셨어요. 그 동네는 여름만 되면 다슬기를 많이 잡는데. 왜냐하면 엄마가 이렇게 가려우셨던 거예요. 아하. 그리고 여름에 바깥에서 밥을 먹으면,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게 밥을 먹으면 다 괜찮은데 엄마만 모기가 딴다고. 엄마만 자꾸 이렇게. 모기가 더 잘 달라붙어. 네.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그게 모기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병이었었고, 네, 엄마의 이런, 제가 나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느끼는 거지. 모기가 진짜 문 게 아니다. 저희 엄마는 사실 그 짜장면 같은 것도 안 드시고, 장에 가도 돈 아낀다고 집에 와서 김치랑 밥을 드시고 하셨는데, 타고난 무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드셨나? 체질적인 아니면 간식을 하든 빨리 드시든지 간식하든지 밤에 먹든지. 간식을 해도 거기서 자란 저희들 농사진 토마토 같은 거 정도지, 사실은. 음식의 요인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남매 막내인데, 엄마가 저를 35세 낳으셨고 31에 누나를 낳았는데, 제가 제일 심하고 누나가 저 갖고 있었던 증상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근데 위에 두 형님들은 이제 괜찮아요. 이런 거 봐서는 유전적인 요인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엄마도 평생 입안이 허르셨어요. 네. 그럼 엄마가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때 잉태를 한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었겠고. 네. 자, 성화영님, 마지막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역시 말하는 거나 먹는 거나 저를 만드는 건 나의 입인 것 같습니다. 험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듯이, 나를 만드는데 나쁜 거 먹고 해로운 거 알면서도 먹으면서 건강하길 바라는 이런 현대인의 삶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더 윤택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제 몸에 계속 적용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소중한 사례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인체정화 TV,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